대박클럽 문을 엽니다. 11월 23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는 약세로 돌아선 채 마감을 했고요. 무엇보다 장 마감 직전에 있었던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공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걱정 많으실 텐데요. 자세한 분석은요, 전문가와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매주 화요일 만나 뵙는 분이죠. 인크레벨에서 어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공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 200지수 선물이 급락했고요. 그리고 역외 환율이 한때는 118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일장에서 금융시장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오늘장 정리 간단하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내일장 어떠할지 전망 깊이 있게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인명피해가 났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내일장의 시장 시초가 영향은 단기적으로 피할 수 없고, 오늘장은 그래도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IT주가 그나마 선방을 한, 그렇게 크게 낙폭을 기록하지 않은, 그래서 좀 자동차, 조선 쪽에 예전에 주도주도 흐름은 약간 꺾여가는 흐름이고, 새롭게 LG전자,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IT 쪽의 흐름이 살아나는 가운데서 오늘 여러 가지 중국 증시의 긴축 우려감 때문에 중국 증시 영향을 받았고, 막판엔 또 장 마감에는 북한발 리스크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약세장을 기록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에 마감 동시효과상으로 현물이 끝나고 나서 선물이 크게 또 하락을 하고 마감해서 내일장 베이시스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장의 전망이 더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전망까지 한번 짚어봤으니까요. 투자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수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의 투자 비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매주 화요일 순서인데요.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이 이어집니다. 어떤 기법도 기초에서 비롯되며 기본이 완벽한 자만이 살아남아 시장의 주인공이 된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의 끝난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문자로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를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문자가 여의치 않은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대박클럽도 활용해 보실 수가,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요. 내일장 전망과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추가로 보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내일 시초가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기술적 분석 차트 상으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빠진 것 같아서,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켜주시면 지금 현재 시장이 위쪽에서 급락을 했다가 옵션 만기 종으로 급락을 했다가 가파르게 V자 형태로 반등을 준 다음에 봉이 좀 작아지고 있었죠. 그리고 어제 도치 형태의 모양이 나오고, 오늘 사실은 오늘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시장이 상승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내려오는 추세선과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추세선, 이 추세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일 시장이 만약에 급락을 하게 된다면 시초가 이후에 지금 내려오는 추세선, 올라가는 추세선이죠. 여기 1886포인트, 5포인트 정도 되는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전에 한번 지수 올라올 때 급락 후에 이쪽에 올라왔던 패턴과 이쪽에 올라왔던 패턴, 그리고 잠깐 급반등 준 패턴과 지금 패턴, 그리고 쌍봉을 만들었던 형태, 지금 형태가 유사성이 좀 있습니다. 그림의 형태 모양이 비슷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쌍바닥 형태의 눌림을 주고 또다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세장이 연출이 됐죠. 제가 이걸 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번에 지수가 예전에 쌍바닥 형태의 모양을 이쪽 구간에서 만들어주고 지수가 다시 반등을 한다면 예전에 올라왔던 패턴처럼 이번에도 또다시 신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확률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주식은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쌍바닥 형태, 전저점 혹은 올라오고 있는 60일선 라인이 무너지는 형상이 된다면, 예전에 급락할 때 여기
앞전에 보였던 모양새가 있죠. 반등 후에 역N자 형태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에 쌍바닥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쌍바닥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면 역N자 형태로 이번에 반등이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는 게 아니고, 저도 개인적으로 북한발 악재는 단기적인 악재로 끝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혹시 주가라는 거는 항상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해놓고 대비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경고성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응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렇게 대응을 당장, 내일 당장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지금 올라가는 이 추세선 있죠. 이런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선, 이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 형태라면 지금 삼각형으로 실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쌍바닥 형태의 패턴 형태의 모양하고 위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많고, 만약 이 라인이 61선이라든지 이 라인이 쉽게 깨져버리면 역N자 형태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쪽 방향이다 저쪽 방향이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시장을 지켜본 다음에 쌍바닥 형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역N자 형태의 모양이 될 것인가를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업종들의 움직임도 큰 변화는 없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전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 이렇게 자동차라든지 조선, 이런 예전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화학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요즘 중국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화학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고점에서는 조금 멈칫거리는, 이제는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그거를 바톤 터치를 해서 IT 관련주들이 키맞추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주도주 역할을 새로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 종목들의 하락폭이 커지거나 아니면 IT 관련주의 상승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멈추어진다면 시장은 좀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예전 주도주와 현재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IT 관련주의 어떤 등락폭에 따라 시장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가 대응 전략 전망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앞 시간에 제시해 주셨던 관심 종목이 오늘까지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 관심 종목 AS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분기 호실적을 냈고요. 4분기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시면서 KT를 관심 종목으로 내주셨는데요. 네, 아직까지 매수가에 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들어가 보면 괜찮을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KT? 예, 저번 주에 좀 보수적인 전략으로 앞전에 시황사항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저는 보수적인 전략으로 KT를 경기 방어주 또는 통신 관련주가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다보고 시장 대비는 조금 하락할 때 방어주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추천하고 나서 추천가를 46,000원 초반대부터 45,500원 사이 정도까지 분할 매수를 하고 21선이 깨지게 되면 손절매 라인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방송 나와서 하고 난 다음에 46,000원 초반대가 사실은 들어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급락하면서 46,000원 초반대까지 찍었다가 46,000원도 살짝 깨졌었죠. 찍었다가 아래 꼬리를 달긴 오늘 첫 번째 매수를 더 갔다면 오늘 매수가 됐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전략입니다. 마찬가지 전략으로 46,000원 초반대에서 올라오고 있는 21선 그 정도까지 분할 매수를 해주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시장이 악화되거나 돌발적인 악재가 있다면 지금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21선을 손절가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일 북한 리스크가 발발하면서 단기적으로 또 악재를 맞아서 흐름이 좀 안 좋아진다면 기다렸다가 다시 21선을 지지하는 올라타는 모습을 보고 매수를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시간 관심 종목이었던 KT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제부터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분할 매수와 물타기란 주제를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거는 분할 매수와 물타기 혹은 손절매는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항이고, 그 뒤에 이제 합법론이라고, 이거는 비법론이긴 한데 합법론, 저번에 1강의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실전 매매에서 기법이라는 거죠. 어떻게 쉽게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용어인데요. 분할 매수와 물타기부터 그리고 어스님이 직접 개발하신 합봉론까지 오늘 굉장히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분할 매수와 물타기부터 살펴볼까요? 예, 분할 매수와 물타기 비슷한 똑같습니다. 분할 매수란 거는 분할적으로 사들어오는 거고 물타기란 거는 그야말로 물을 타는 거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데 분할 매수와 물타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할 매수라는 거는 전략적인 매수입니다. 일단은 내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손절을 얼마에 놓고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 이 손절가가 이탈되면 손절을 하겠다라는 계획성 있는 매수가 분할 매수고요. 물타기는 이미 손절가가 이탈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개인 투자자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물타기죠. 그래서 물타기와 분할 매수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타기란 제가 항상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물타기가 성공했을 경우에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하지만 물타기는 대부분이 성공한 사례보다는 오히려 더 리스크를 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물타기와 분할 매수를 하다. 그러면 물타기를 하는 경우와 분할 매수를 하는 경우가 뭐가 틀리냐? 어떤 기준을 잡고 이야기해야 되냐라는 말씀인데 딱 한 가지만 명시하시면 됩니다. 21선이 살아있는 종목은 21선을 손절가로 잡고 혹시라도 전략적으로 21선까지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은 분할 매수라고 하고 21선이 이탈됐거나 아니면 역배열 차트를 가지고 내가 단기 전략으로 들어갔는데 어쩔 수 없이 매도를 못해서 급락상에서 손절 매도를 못했다. 이런 경우에가 물타기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물타기와 분할 매수를 21선이 살아있느냐 21선이 살아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준을 놓고 하면 분명한 기준이 비교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손절매인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손절매라는 거를 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여기 전문가 방송 하지만 회원들 여러분한테 매일 말씀드리지만 손절은 생명선이니까 손절을 하지 못한 사람은 이미 이 시장에서 퇴출 순위 대기 번호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끔씩 드립니다. 그만큼 손절매는 중요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유일한 개인 투자자의 무기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개인 투자자, 특히 초보 투자자가 손절매를 잘한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식을 할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손절매가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요. 많은 수량,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하락했을 경우에는 손절매가 하기가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2%대 손절을 못했는데 어떻게 그 종목을 10%, 20% 하락했을 때 손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급락해서 정말로 공포권에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손절매가 아니라 투매죠. 투매 현상으로 팔고 나면 그 주가는 반등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손절매도 자기의 기준에 따라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트레이딩 매매를 하는 경우에 내가 단기 매매, 단타, 쉽게 말해서 단타 매매로 들어갔는데 나는 3%에서 5%의 이익을 보고 들어갔는 종목을 나는 5% 손절을 하겠다.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단기 매매 3%에서 5% 정도의 단타 매매로 들어갔으면 손절은 1% 내에서 2% 내에서 하는 것이 맞고 제가 수익 매매 쪽이나 이런 쪽에서 1박 2일 코스나 2박 3일 안 그러면 주봉을 보고 주 단위로 매매를 하겠다라는 신분은 손절매를 3%에서 한 5% 정도를 잡는 게 맞고 나는 장기적인 중기 매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도 그런 분들도 손절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해도 시장 상황에 따라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중기 투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기 투자는 목표 수익률도 그만큼 커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7% 정도의 손절매를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적당한 손절매의 프로테지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와 물타기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죠. 물타기는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유의하시고요. 최적의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와 물타기 이해를 해봤고요.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손절매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행착오 끝에 얻어내신 어스님의 합봉론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합봉론은 아시다시피 책에도 안 나와 있고요. 제가 만들어낸 건데 쉽게 말하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합봉론입니다. 그렇게 봉을 합해서 매매하는 전략이죠. 이게 어떤 뜻이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 결혼을 하면 합방을 하게 되겠죠.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촛불도 끄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응애하고 애기가 나오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죠. 똑같은 논리로 합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과 봉을 합봉하면 새로운 지지와 새로운 저항가가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이 합봉론이고요. 합봉론은 그 복잡한 엘리어트 파동이나 어떤 피보나치 수치 이런 거를 단순화해서 개인 투자자, 초보 투자자도 쉽게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복잡한 내용이죠. 원리만 알면 아주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 합봉론인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합봉론이란 것은 봉을 합하는 논리입니다. 합봉론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합봉론이 있습니다. 시간의 합봉론. 시간 합봉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격의 합봉론이 있습니다. 가격의 합봉론. 가격. 자, 시간의 합봉론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첫 강의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양봉의 지지, 음봉의 저항 돌파라는 거 배웠죠. 양봉은 반자리가 마지노선이고 양봉이 양봉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작으면 작을수록 강한 종목이다라는 걸 배웠고, 음봉의 저항 돌파는 음봉은 중심가가 중심이기 때문에 음봉의 중심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되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그렇게 음봉 중심을 돌파해서 지지 보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왜? 지지가 확인이 되니까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논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부터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게 양봉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다음날 내 종목이 이런 형태의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양음을 합치는 겁니다.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첫날 시가와 다음 날의 종가, 음봉이니까 종가가 여기 있죠. 동일하겠죠. 그리고 최고가를 따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봉의 형태를 더했을 때, 합봉했을 때에 여기에 나타나는 봉의 형태는 어떤 모양이 될 것이냐. 그러면 윗꼬리가 긴 형태의 도지 형태의 모양이 되겠죠. 이게 두 개의 봉을 합봉했을 때 나타나는 봉의 모양이고요. 반대로 똑같은데 요것이 음봉이고 다음날 이런 형태의 양봉, 장악형의 양봉이 나왔을 경우에 이 봉의 두 개를 합봉론 논리로 계산을 하면 전날 시가가 여기겠죠. 그리고 다음날 종가도 여기입니다. 양봉이니까. 그리고 최저가가 여기죠. 그러면 아래 꼬리가 긴 T자형의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설명드리나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도지, 꼬리가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긴 도지의 형태가 나오면 윗꼬리가 긴 형태는 음봉 매매법을 적용하고 음봉 돌파 지지 매매법을 적용하고 중심 돌파 지지 매매법을 적용하고 꼬리가 긴 T자형인 경우에는 양봉 지지, 양봉의 지지선을 양봉 지지 매매법, 양봉의 중심 지지 매매법을 적용해라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요 두 개를 합봉하니까 하나는 윗꼬리가 긴 T자형 모양이 나오고 하나는 아랫꼬리가 긴 T자형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이 자리를 윗꼬리의 반 형태를 돌파 후 지지하는 걸 보고 접근해야 되는 게 정석매매고, 마찬가지 이 종목은 물론 위에서 시작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혹시 조정을 받을 때는 이 아랫꼬리의 반을 깨지 않는 형태의 지지를 받는 것이 좋은 매매보다. 그래서 이 각각의 반의 자리들을 전부 다 지지저항 역할을 하는 구간으로 보고 매매하는 것이 시간합봉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만 했는데, 합봉론은 어떤 모양이라도 이게 음봉이든 다음날 이게 양봉이든 꼬리가 있든 안 있든 원리는 간단합니다. 전날의 시가를 따옵니다. 전날의 시가. 그리고 그 다음날의 종가를 따오게 됩니다. 종가. 그러면 여기에 요만한 지금 약간은 조금 차이가 나게 하는 게 설명하기가 편하겠죠. 요런 형태의 양봉이다 했을 경우에 음봉의 시가를 따오고 이런 형태의 양봉의 종가를 따오고 그리고 최고가를 따오고 최저가를 따오면
고가와 저가, 그리고 색깔이 되겠죠.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니까 요거는 아래 꼬리가 조금 더 긴 음봉 형태의 합봉론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도치 형태의 지지저항 논리를 적용해서 이 아래 꼬리의 중심이 깨지지 않는다면 지지선에 매수를 하는 그런 형태의 종목이라고 매매법에 적용을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시간 합봉론인데 여러 가지의 봉들을 다 합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지와 새로운 저항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시간 합봉론이고요. 요런 종목은 옆으로 행보를 2, 3일 할 경우에 다음 날 어느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거나 손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정해놓은 지지 저항 값을 다시 만들어 놓는 그런 것이 시간 합봉론 논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의 합봉론 논리는 뭐냐 그러면 이제 요것도 실전 매매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매매인데요. 배워놓으면 참 쉽습니다, 이게. 다른처럼 책처럼 피보나치 수치나 뭐 일리어트 파동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사실 초보자들 책을 봐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간략하게 실전 매매에서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게 딱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합봉론, 가격의 합봉론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선도, 생명선이라 불리는 21선입니다. 20일. 항상 21선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21선. 요거는 무슨 소리냐? 자, 우리 엘리어트 파동이나 그거 보시면 이런 거 있죠? 381, 618, 반. 그렇죠? 하나의 파동의 가격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3분의 1의 지점, 381이죠. 그 다음에 618. 그리고 반. 이 자리가 전부 다 지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봉 하나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 차트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파동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상승을 했다 했을 경우에 이 전체 파동을 다 합봉을 한 다음에 여기에 3개의 선을 그어 놓는 거죠. 요거는 중심이고 381, 618 대충의 3등분을 한 선과 중심선을 그어 놓는 거죠. 그 자리가 전부 다 지지저항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되 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추세 위에 있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21선을 회복한 모양을 할 때 이 21선 위에 있는 양봉만 계산한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종가 양봉으로, 음봉은 개인이 만든 봉이고 양봉은 세력이 관리한 봉이라 그랬죠. 양봉으로 끝난 종가까지만 계산한다. 요거 두 가지를 꼭 외워놔야 됩니다. 요거 두 가지를 외워놓지 않으면 이게 수치의 오차 범위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요 두 가지만 외워놓으면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 합봉론인데 여러분도 실전 매매 사례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배워놓으시면 상당히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배워보시죠. 실전 매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현재 몇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이 삼성물산. 예전에 여기 종목 추천에도, 종목 상담에도 한번 했었던 종목인데요. 그 종목을 제가 그냥 보유를 하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인데, 이게 3분의 1 지점 지지권을 받은 381 합봉공이라 그러는데, 요거 보시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21선을 돌파한 구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가로 양봉이 끝난, 종가상 양봉이 끝난 지점까지만 위에 최고가나 음봉 형태의 종목은 포함하면 계산이 틀려집니다. 그럴 경우에 3분의 1 지점에 끊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끊어오면 그 자리가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거를 여기 보고 싶죠. 이게 381 합봉론에서 381 지지법인데요.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전에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조금 틀리죠. 왜냐 그러면 618법이죠. 얘는 양봉의 종가인데 중심에서 지지가 안 됐고요. 아래쪽에서 3분의 1 지점에 남겨놓고 618 지점에서 지지게 된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죠. 이것도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요렇게 매매하는 법이 합봉론 원리고요. 그 다음에 한진해운 차트도 이런 종목은 대형주든 개별주든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위치인데요. 배워놓은 보면 참 쉽기 때문에 두 가지죠. 하나는
21선 위에만 계산한다. 두 번째는 양봉의 종가까지만 계산한다. 라는 그런 원리만 외워놓으신다면 사실 초보 투자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 종목도 마찬가지죠. 항상 밑에서부터 끌고 올리면 안 됩니다. 21선을 돌파한 구간대부터 양봉의 종가까지만 끌고 올리는 거죠. 양봉의 종가까지만. 그러면 요런 형태의 합봉론이 되겠죠. 그리고 반이냐 38이냐 그것만 정해놓으면 됩니다. 이 종목도 보시다시피 살짝 반이 이탈됐다가 바로 그 다음날 혹은 양봉 뜨는 날 지점에 보시다시피 그 자리가 지지선 역할을 해주면서 반등하는 모습 보이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간단한 원리. 요런 종목도 합봉론 논리로 단기 매매든 중기 매매든 수익 매매든 할 수 있는 그런 반지지 50 합봉론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반지지 됐으니까 요런 형태겠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시장의 선두적인 종목이었던 종목이었죠. 네. 이 종목이 이제 조선주에서 이제 무거운 조선주는 아니고 가벼운 조선주에서 움직였던 XTX 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이었죠. 요즘 들어서는 조금 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종목도 신기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부터 상한가의 종가상 21선이 기준입니다. 종가상 양봉 뜬 자리만큼만 딱 봉을 다 파동을 합봉하는 거죠. 이게 큰 양봉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봉한 다음에 자, 뭐 아무 지지권도 없는데 여기를 딱 걸어보니까 엄마야 이 반자리에서 큰 양봉이 또 하나 또 있네. 지지가 됐다. 이런 모습도 보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짧게 매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은 또 이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방법이냐 그러면 마찬가지로 눌림을 주고 여기 보시면 21선에 지지됐던 모습 보이죠. 여기도 21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만 또 확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만. 자, 21선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양봉의 종가까지만 다 이어주면 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반자리죠. 반자리를 그어놨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는 돌파해야 될 다리가 저항이 되면서 계속 올라올 때마다 그 자리가 저항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래쪽에 위로 올라올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 종목을 손절 매트에 물렸을 때 어디쯤에서 손절폭을 줄이고 매도를 해야 되겠냐라는 것도 이 합봉론의 원리로 해서 정하면 그나마도 손실폭을 줄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 합봉론이니까 이 합봉론 하나만 배워놔도 지지, 저항, 손절해야 될 자리 혹은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한 종목은 더 해볼게요. 네. 기업은행 같은 종목들도 이 합봉론 논리로 보면 오늘 기업은행이 조금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네, 마지막으로 기업은행을 한번 예로 들어서 합봉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STX 조선해양 살펴봤고요. 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형태죠. 그런 형태가 뭐냐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21선을 돌파해 그 구간에 양봉의 종가까지만 합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봉의 반의 위치를 이렇게 그어놓는 겁니다. 3분의 1은 어차피 깨졌으니까요. 반의 위치를 그어놓죠. 그러면 지금 기업은행이 들락날락하죠. 반 아래쪽을. 물론 이 3분의 1 지점까지는 안 왔습니다만 들락날락하죠. 이럴 때는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중심으로 618 합봉론에 적용될 수도 있으니까 보고 있다가 다음날 급락하는데도 이 자리가 지지되고 이 자리에서 지지되는 보는 걸 보시면 아, 이게 50 합봉에서 지지가 되는구나 하면 이런 식의 매매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고 이 종목은 앞으로도 뭐 가능성이 있는 주지가 된다면 가능성이 있는 형태의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합봉론 논리에 3분의 그렇게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죠. 3분의 1 코스냐 아니면 3분의 2 코스냐 반이냐 3분의 1 땅이냐 반 땅이냐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초기 구간에는 618 합봉론도 많이 나오긴 나옵니다. 상승 추세 구간에는 반 아니면 3분의 1 코스거든요. 그거야 뭐 두 개 중에 거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들도 복잡한 엘리어트 파동이나 피노마치 수치를 공부하기보다는 이 합봉론 원리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공부해 놓으면 매매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형태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분할 매수와 물타기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합봉론까지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어스님 관심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내일 어떻게 또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종목을 골라내는 것도 상당히 좀 힘들긴 한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관심 종목들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GS건설입니다. GS건설. 첫 번째 종목은 GS건설인데 처음에 제가 자주 매매했던 종목은 대림산업이었습니다. 대림산업이 건설주 중에서는 탑픽이기 때문에 대림산업을 많이 매매했었는데 요즘은 대림산업은 물론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종가 관리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데 대림산업은 이미 좀 파동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좀 매수를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위치고 후발주자로 GS건설이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역시 수급적인 면 다 좋아지고 있고요. 오늘도 기관들,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에 4포인트, 5포인트 가까이도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형태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격적으로 위쪽으로 많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오늘 또 배운 게 있잖아요. 배운 게 있는 걸 활용한 매수법을 적용을 해봐야죠. 내일 자, 요 종목이 양봉 종가상 21선이 깨졌다가 21선 위에서 여기서 합봉을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무래도 북한발 리스크 때문에 악재를 좀 받겠죠. 그러면 합봉론의 중심 위치 자리가 공교롭게도 21선과 동일한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97,500원, 400원 정도가 지금 현재 합봉론 논리로 중심 50 합봉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 눌려준다면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손절매는 61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61선까지의 손절매를 잡으면 상당히 손실폭이 조금 그래도 한 3, 4% 정도 됩니다. 물론 대형주니까 괜찮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손실폭은 이 양봉의 저가 예전에 올라왔을 때 양봉의 저가가 깨지는 자리 여기 지지 역할을 했던 곳이 있죠. 여기도 지지 역할 그리고 그 위에 양봉 형태의 모양이 이틀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자리 95,500원 95,500원 그렇게 2,000원 정도죠. 요 정도까지를 손실폭으로 보고 매수가는 97,400원 500원 단위 손절가는 95,000원, 95,500원 정도 손절가를 잡고 매매를 한번 보시면 되지 않겠나. 목표가는 대림산업이 올라온 걸 바탕으로 해서 예전 고가권인 1차 중장기로 봤을 때는 12만 원 형태까지 드리지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1만 원의 1차 목표가를 드리고요. 11만 원을 강하게 돌파했을 경우에는 전 고점이 있었던 12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관심 종목 GS건설 살펴봤는데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11만 원, 장기적인 목표가는 12만 원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 다음 관심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기업은행인데요. 은행주 중에서는 그래도 시중은행 중에서는 기업은행이 가장 펀더멘털상 그리고 차트가 괜찮은 형태고 주봉 잠깐 보겠습니다. 주봉 잠깐 보시면 예전에 급반등을 한 다음에 한 1년 가까이 행보 조정을 했죠. 바닥권에서 박스권 형태의 조정을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박스권의 고점 가격을 이제는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주봉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이 월봉도 잠깐 살펴보면 월봉도 이제는 기간 조정을 끝내고 다시 터닝 포인트를 잡고 있는 그런 형태의 종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은행주의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일 또 그런 북한의 리스크가 작용할지도 모르니까 최대한 좀 보수적인 가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6,000원 초반대. 그래서 전에 쌍봉 형태의 모양을 찍고 지지됐던 자리. 이번에는 이 자리가 깨지면 좀 안 좋아집니다. 예전에 바닥 다지기를 했던 위치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꼭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6,200원, 300원 정도를 매수가 라인으로 잡아드리고요. 이 종목은 손절도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주겠습니다. 이 종목은 종가상 16,000원이 깨지면 바로 손절매하는 종목으로 보시고 만약에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시장도 좋아진다면 이 종목은 첫 번째 목표가는 예전에 고가권 역할을 했던 17,000원 중반 언저 전고점이겠죠. 이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만약에 이 자리를 쉽게 돌파를 해준다면 2차 목표가는 주봉상 지금은 안 보이는데 월봉이나 주봉상
금융주가 좋아진다면 예전에 고가권이었던 2만 원대 있죠. 2만 원대 가격. 예전에 요 가격입니다. 2만 원대 가격대도 중장기로 보면 시장만 받쳐준다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시장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7,500원 정도 잡고 2차 목표가는 예전의 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고 손절매만 짧게 종가상 16,000에 깨지면 짧게 손절을 하는 그런 매매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관심 종목인 기업은행은요. 16,000원 초반대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손절가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16,000원을 세워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가 17,500원 정도, 그리고 2차 목표가, 그러니까 중장기 목표가는 2만 원 정도라고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꼭 메모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종목인가요? 이제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종목 역시 기간 주저가 가격 조정을 끝내고 한 3, 4일 정도 기관들 수급이 좋아지면서 조금 급등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주봉을 보시면 다른 철강주는 약하지만 이 종목은 이제 바닥권에서 일봉상으로는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주봉상으로는 이제 20주선이 지지되고 이제 첫 양봉이 뜬 형태에서 눌려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종목 역시 매수가는 지금 약간 보수적으로 내일의 악재가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보시고 이 종목은 주봉의 가격 근처에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27,000원대 초반대입니다. 그것을 일봉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27,000원대는 그 21선이 흘러 올라오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27,000원 초반대에 매수를 해주시고요. 눌려줄 때 이번에 뭐 악재가 있으니까 눌려줄 겁니다. 27,000원을 기준으로 매수를 해주시고 이 종목 역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6,500원이 깨지면 바로 손절 대응하는 종목으로 동국제강. 그리고 목표가는 이 종목 단기적으로는 저번에도 한번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3만원까지의 1차 목표가를 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의 고가권인 두 번째 고가권이죠. 32,000원, 3만 3,000원대까지를 목표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스님의 관심 종목 3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요. 다시 한 번 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요. 지금도 늦자가 않았으니까요.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실 때는요.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그리고 추가적인 궁금한 점을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56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플렉스컴을 6,45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 갖고 계십니다. 플렉스컴 살펴볼까요? 예, 이거 보니까 아마 매수한 시점이 어제 종가였을 경우가 있거나 안 그러면 네. 예전에 행보할 때 등락했을 때 그때 가격인지 근데 매수 시점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거 참고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도 알아 계십시오. 만약에 종가 관리가 깔끔하게 된 종목이 만약에 종가 관리가 깔끔하게 됐는데 시가가 그 종가 위에서 시작하지 않고 그 종가와 비슷한 언저리권에서 시작을 할 경우에는 어제 관리가 됐던 그 종가 자리가 저항이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반대로 음봉 형태로 깨진 종목이 음봉 안에서 시작될 경우에는 전일 전일 종가가 지지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 그러면 양봉 매매법, 음봉 매매법을 배워놓으시면 아마 이거 쉽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본인 매수가 잔재 음봉으로 뭐 시장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형태로 손실폭이 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바닥 다지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 뭐 시가부터 겁을 내고 밑으로 던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일단은 기다려 보셨다가 내일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900원이죠. 예전에 지지받았고 또 61선이 이어지고 있는 이 자리가 혹시라도 지지된다면 일단은 매도하지 마시고요. 반등 시 매도를 하시는데 반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할 때도 양봉의 종가이면서 음봉의 시가 자리가 시청자님 매수 자리와 동일한 자리입니다. 반등할 때도 6,450원 자리가 올라올 때는 또다시 저항적인 위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손절은 종가상으로 5,900원이 깨지는
그 자리를 60일선 기준으로 손절매를 꼭 하신다면 하시고, 혹시라도 내일 그 밑에서 개파락 출발을 하더라도 양봉 형태로 5,900원에 올라서 마감하면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가상입니다. 그리고 반등 시에는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이 강하게 갭으로 돌파된다거나 아니면 거래가 늘면서 수급이 붙으면서 양봉 형태로 강하게 돌파되지 않을 경우에는 첫 번째 6,450원을 1차 라인대로 저항대로 잡아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고기가 강하게 돌파된다면 역시 이 종목 역시 강하게 돌파되면 당연히 이쪽 매물은 사라지고 없겠죠. 그러면 1차적으로 7,000원까지의 반등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플렉스컴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종목은요, 삼광유리입니다. 4539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삼광유리를 7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하신 비중은 10%입니다.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괜찮을까요? 예. 이 종목 역시 패턴 형태에서 배웠던 원형 천정형 차트의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60일선 올라오고 이 종목 아마 제가 HTS로 수급을 보지는 않겠지만 아마 괜찮은 수급이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밑에 보시면 유동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하루의 거래량이 만주도 채 안 되고 5천 몇백 주로 되는 종목이라서 관리하기는 좋은 종목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 계속 올라올 때마다 박스권 형태의 중심 위치를 하고 있는 7만원권 근처에서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저항을.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요. 꼭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오히려 이 라인을 돌파 후 이것도 음봉 중심 돌파 매매법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박스권도 기간 조정권 보면 음봉 형태일 테니까 돌파하고 지지되는 확인을 7만원이 지지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낫고요. 지금은 오히려 돌파되지 못한다면 반등 시 물량 축소를 해놓고 대기하는 전략이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 종목이 아래쪽으로 최근 들어 꽤나 또 많이 상승한 부분도 있고요.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아준다면 그때 되면 이렇게 둥글하게 원양 천정형 모습을 보이면서 떨어진다면 결코 이 올라오고 있는 120일선, 지금은 60일선의 지지를 간당간당하게 받고 있을 뿐이고요. 120일선까지도 추가적으로 조정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7만원을 강하게 돌파 못한다면 오히려 물량을 축소해 놓고 관망하는 전략, 그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현대그린푸드입니다. 현대그린푸드를 2857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11,9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입니다. 현대그린푸드 살펴볼까요? 11,950원이라 이번에 네. 올라올 때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죠. 어제 고가가 12,100원 정도 되는데 오늘도 어제 고가권에서 반등 시 저항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이 종목 차트 상으로는 아직까지의 매도 신호가 안 나왔습니다. 물론 21선 살짝 깨고 종가로 21선 위에 올라탔고 밑에 보시면 5일선도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마저도 오늘은 음봉 형태이긴 하지만 시장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는 그런 형태라서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일 이제 시가가 어떻게 출발하느냐가 문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역시 내일 시가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 보이고요.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겠죠. 내일 시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종가상 양봉 떴을 때의 시가 자리인 11,200원대를 내일 하락 출발한다 하더라도 종가상 그 자리를 터치하고 올라오는 양봉 형태로 끝나면 일단은 보유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유를 했다가 이 종목이 그 다음에 반등 시도를 한다면 마찬가지죠. 이게 12,100원대가 어제 오늘의 고가권이고 예전에도 그 자리가 종가상으로 돌파된 적은 이쪽 구간밖에 없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힙소 파동이라고 해서 옵션 파동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가상 12,000원이 돌파가 아까 그 종목과 마찬가지로 강한 형태의 양봉이나 아니면 갭으로 돌파된다면 당연히 예전에 고가를 찍었던 13,000원까지를 1차 목표로 두되 현재까지는 밑에 11,200원이 종가상 깨진다면 일단은 아쉽지만 손실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면 전에 지지됐던 이 120일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손실 처리를 해야 되고, 그게 지지가 됐을 경우는 1차적으로는 12,000원, 12,100원을 통과하는지 보시고 그게 통과된다면 13,000
는 정도 있는 전고가까지를 목표가로 1차 보고 매매를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요, 부산은행입니다. 부산은행을 273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4,700원이고요. 비중이 40%입니다. 목표가가 16,500원인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이 부산은행은 중장기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만 좀 안정된다면 은행주들은 내년에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또 지방은행이긴 하지만 실적적인 면도 괜찮은 그런 형태의 종목이긴 합니다. 오늘 뭐 은행주가 장중에 외환은행 인수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급등을 했다가 뭐 약한 종목들은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그런 형태의 모양으로 끝이 났고 부산은행 역시 거기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긴 한데요. 사실 기술적 분석상의 차트 모양은 개인적으로 안 좋습니다. 저는 차트를 좀 신뢰하는 편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좀 위험한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오늘 윗꼬리 달린 형태의 거래량도 있는데다가 내일 또 북한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내일 당장 내본전가까지 올라오지 않겠나 혹은 목표가까지 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희망은 조금 멀리 좀 되어주고요. 다만 이 종목 중장기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해도 좀 보유를 권해드리고 싶긴 한데요. 그런 경우에는 중장기 보유 전략을 권해드리면 절대 13,000대가 깨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 시간이 지나면 120일선도 올라오는 위치고 이 자리가 전고점 위치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절대 깨져서는 안 되고요. 많은 중장기적으로 매매하기는 좀 그렇다, 힘들다, 너무 힘들고 어쨌든 올라오면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접근하는 거를 요구한다 하면 내일 당장은 조금 개파를 할 것이고요. 마찬가지 전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시장의 단기 악재로서 개파를 하더라도 강한 종목들은 종가상으로는 양봉 형태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그런 형태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내일 개파를 하더라도 만약에 양봉 형태로 끝나게 된다면 내일 팔지 마시고요. 추가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 본인 매수가 근처이긴 하지만 21선이 좀 저항되고 있는 자리죠. 여기가 14,500원 정도가 21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자리인데 21선 근처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현금을 조금 보유를 하시고 다시 대응하는 중장기적으로 다시 대응하는 전략을 쓰면 좋겠고요. 당장은 고점까지 목표까지 오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오늘도 종목 상담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채택되지 못하신 분들은요, 내일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내일 다시 한번 저희 프로그램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맞춰주신 어스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이트레드증권 온라인 PB센터 전장석 센터장의 실전투자 바이블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